독일 공군이 레피드 퍼시픽 2020 훈련을 위해서 독일 공군 소속의 유로파이터기의 태극기를 특별히 그려놓고 독일의 공군기들이 속속 한국에 방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독일 등 나토와의 연대가 강화되자 중국 고위 당국자들의 망언들이 나오며 중국 당국이 초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전략희 뒤 1964년 한국의 파독 광부와 파독 간호원들의 노력으로 독일 정부는 한국에 1억 5천만 마르크의 사법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당시 독일 정부는 한국의 파독 간호원 바둑 권부들의 모습을 보며 한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막대한 비용을 한국에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당시 독일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전후 복구로 인해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한국에 빌려준 돈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줬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훌쩍 넘은 2021년 독일의 공군이 사상 최초로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 공군 기지에 착륙했습니다. 독일 공군, 그리고 나토 연합이 한국군과 사실상의 동맹 관계처럼 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한국 대표 부설치가 승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토는 본래의 북아메리카와 서유럽 국가들의 동맹체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포함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현재 나토의 한 국산 경공격기간 국산 자주포가 되고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나토의 표준 무기처럼 한국산 무기가 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보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나토와 한국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되고 있는데 한국 나토 대표부 개설이 승인이 되면서 한국이 나토의 사실상의 회원국처럼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일각에서는 한국이 나토에 대해서만큼은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한국은 약 30여 개의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초유의 방산 대국으로 떠오를 기회를 잡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국군의 대부활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토의 핵심 국가인 독일 공군이 사상 최초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에 발칵 뒤집어진 것은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독일 공군의 반환세는 9월 29일 독일 공군 사절단이 A사의 게임 수송기를 타고 한국 성남 공항에 도착했다고 독일군이 밝혔습니다. 네티즌 댓글: 산동반도는 고조선 때로부터 백제 고려에 이르기까지 수복해야 할 한국 고토다. 주민들도 DNA 한국인들이고 언어도 동이족 언어 구조가 짙게 남아있다. 고조선 백제 고려의 유적 분뇨 유물들 보고다. 독일이 정말 잠시 청도에 조차를 한 적이 있어 흔적이 있으나 잠시다. 독일이 기웃거리며 관심 둘 지역이 아니다. 한국은 역사적 고토 연구에 대한 주장과 연구를 내놓아야 한다. 특별한 점은 독일 공군이 한국 방한을 위해서 특별히 태극기를 비롯한 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국기를 아름답게 래핑 디자인을 해서 동아시아에 방문한 것입니다. 독일 공군의 우베 베버 대변인은 부여의 와의 인터뷰에서 29일 독일 공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진행 중인 스피드 퍼시픽 2022 작전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 중이라고 밝히며 한국 공군과의 상호 교류 활동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독일 공군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가 동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이 초긴장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독일 공군의 동아시아 방문은 1956년 독일 공군제 창군 이후로 사상 처음 동아시아를 방문한 것으로 독일의 동아시아에서의 패권 확장이지 대중국 압박 전선에 동참하는 모습이 비추어지면서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의 위협과 중국을 압박하는 나토. 최근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위협 공세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해상의 124도선을 일방적으로 그어놓고 한국 앞바다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분단의 핵심적 원인을 제공했던 중국이 말하는 항미원조, 즉 중국 인민해방군의 한국전쟁 파병 사건을 시진핑을 비롯한 주요 고위 당국자들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기념관을 방문하며 한반도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5월에는 중국 관영 언론전 편집인인 후시시는 한국의 나토 사이버 방위사령부 가입 소식에 대해서 트위터로 한국이 끝은 우크라이나 꼴이 날 것이라고 망언을 하면서 한국과 나토의 연대에 대해서 직접적 위협을 날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최강의 경제 대국인 독일이 한반도를 향해 지원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한반도를 침공해 들어올 경우 독일 공군이 한국을 도와 연합작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 것입니다. 한국을 건드리는 것은 나토를 건드리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것처럼 현재 국제 외교 구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산둥반도와 독일 국방부는 지난 8월 31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독일 공군은 본격적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버하르트 촐은 독일 국방참모총장은 독일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전함을 배치하고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과의 공동 연합 군사 훈련에도 참가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과거 독일령 산둥반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댓글: 중국의 해안 지역은 백제 속국입니다. 산둥반도와 만주는 한국이 통치합니다. 한국당: 독일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식민지 개척에 매우 소홀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차지한 곳이 바로 산둥반도의 칭다오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차지한 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99년간 조차를 한 것으로 18만 98년부터 1914년까지 임대를 받아 지역을 경영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도 칭다오에서는 독일식 건축 양식과 독일풍의 주거지를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어 칭다오는 중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명망이 높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고 일본의 해당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1922년까지 넘겨준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인도 태평양 지역에 볼 일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최근에서야 중국의 위협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독일의 패권이 다시금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중 핵심 파트너십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중국이 한 발자국이라도 한반도를 침공하는 순간 한국과 독일이 연합 방위 구도를 만들어 산둥반도를 공략할 때 과거 산둥반도에 대한 정리를 한 적이 있는 독일과 함께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케이크가 돼버린 중국과 러시아. 안타깝게도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운명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19세기 말, 러시아는 1990년대 초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서방 국가들은 이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서의 이권을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거대한 자유시장을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러시아로부터는 거대한 천연자원에 대해 서방은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방 진영은 나토와 같은 군사 동맹체를 결성하여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연합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나라가 더 많은 파일을 가져가게 될지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19세기 말 한국은 서구 열강이 케이크 자르기를 뒤에서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몇 기간 동안 꾸준하게 서방과의 연대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권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한국의 방산업계에서는 현재의 한국판 로키드 마틴 그룹의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홀란드에서의 대규모 수출 성과를 시작으로 서방 나토의 핵심 국가들에게 무기를 수출하면서 미국 다음 가는 방산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댓글: 한국도 중국 유사시 본토 작전 계획 수립되어 있다. 중국아 카풀다 다친다. 방위산업은 한국의 GDP에 막대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로키드 마틴 하나의 수출품만으로도 미국이 겪고 있는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천문학적인 무기 수출을 하며 세계적인 경제 부국으로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자동차, 반도체, 민간 선박만 파는 나라가 아니라
값이 매우 비싼 무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를 크게 부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높아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정성. 현재 독일을 비롯한 나토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지정학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러시아라는 나라를 점점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의 국가들의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심어 독립국가로 분리시켜 러시아를 독일의 국경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뜨려 놓아 경제적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고, 폴란드의 헝가리, 체코 등의 나라들로부터 노동력 수입자 유시장 확보를 통해 독일은 유럽 최강의 경제 부국으로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이는 산둥반도, 위로는 북한, 만주까지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확산된다면 한반도는 지정학적 완충지대를 얻게 되어 경제적 부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지역으로부터 꾸준하게 우수한 인재 부유층들을 유치하여 한반도의 부강한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자유민주 진영 국가들과의 연대가 필요한데, 최근 독일 공군의 한국 방문은 매우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독일 국민들은 현재 매우 들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갖지 못했던 군대를 다시 보유하게 되기 시작했고,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로 강력하게 무장하기 시작하면서 독일도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태문에 독일은 한국과 손을 잡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 확대를 노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19세기 말 조선 말 대한제국 때의 상황처럼 소극적으로 엉뚱한 외교 행보를 보이다가 만국의 길을 걷게 될지, 아니면 서구 열강의 힘에 편승하여 국가적 대품을 이룩할 수 있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그 유명한 독일 공군이 한국에 오다니 한번 보고 싶네요. 유익하게 보셨으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혹시 아직도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고 또 알림 설정을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